안녕하세요. 파트 3 화장품의 분류의 두 번째 섹션 화장품 제조에서 화장품 원료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활성화시켜주는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기재 원료 중에서 고분자 화합물과 색조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고분자 화합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고 종류와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은요, 말 그대로 고분자, 분자량이 만 이상의 거대 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집이 큰 분자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점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피부의 막을 형성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이제 탕수육 먹을 때 이제 걸쭉한 소스에 뭐 찍먹을 하시던 부먹을 하시던지 뭐 그러시잖아요. 찍먹 부먹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그 소스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의 상태인데요. 그 소스에 전분물을 조금만 넣으면 그렇게 겔처럼 찐득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분물이 고분자 화합물에서 점증제예요. 화장품도 액체와 액체를 섞는 것이잖아요. 크림의 형태나 겔의 형태로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증제를 넣는 것이죠. 이 고분자 화합물은 몸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넣어도 큰 점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분자이기 때문에 피부에 막을 형성하기도 해요. 두발 제품에 쓰는 스프레이나 광택제, 그리고 피부에 쓰는 피로프팩, 겔 타입으로 바르고 시간이 경과해서 건조되면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팩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일 에나멜 제품들은 필름막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 사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책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분자 화합물은요, 점증제와 피막 형성제로 나뉘어요. 점증제는요, 또 천연 고분자와 합성 고분자, 반합성 고분자로 나뉘고 있고요. 천연 고분자에는 유기계와 무기계, 그리고 합성 고분자에는 석유화학 점증제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피막 형성제는 수용성과 수계 에멀전, 비수용성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점증제에서 이제 유기계와 무기계로 나뉜다고 했어요. 유기계 먼저 살펴보시면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점증제예요. 그런데 채취식이나 지역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미생물 오염에는 취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셀룰로스, 녹말, 다당이나 젤라틴, 케라틴, 그리고 단백질 또는 성면, 그리고 웅모, 강물 유래 물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유기계의 점증제에는요, 식물성과 동물성 그리고 미생물로 나뉘고 있어요. 식물에는요, 나무 추출물과 종자 추출물, 해초 추출물, 과일 추출물, 그리고 곡물과 뿌리, 그리고 펄프와 면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능들이 보면요, 결합을 시키는 결합제나 풀이나 고무풀 같은 물질을 달라붙게 하는 점착제, 그리고 향기가 날 수 있게 하는 착향제, 유화를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유화 안정제, 그리고 화장품의 수성 부분을 농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점도 증가제, 그리고 모발 고정제와 정발제, 그리고 녹지 않는 고체들이 녹아있는 현탁제, 그리고 겔로 만드는 겔화제, 그리고 고체로 방지하는 고화 방지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하는 나무 추출물, 나무 레진이라고 하는데요. 가티검, 아라비검, 카라야검, 이런 검들이 있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종자 추출물 중에서 킨드 시드 검은 헤어 트리트먼트, 샴푸 등의 보습제로 이용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밑에 해초 추출물 중에서 카라기난 검은 헤어 컨디셔너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에는요, 우유 단백질 카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와 어류의 결체 조직, 뼈, 피부 조직 등에 있는 콜라겐 성분으로 추출하는 젤라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수지의 일종으로 락각지 벌레의 분비물을 정제한 쌀락이 있어요. 이 동물성도요, 결합체, 용해제, 점도 증가제, 모발, 피부 컨디셔닝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생물은 결합제와 유화제, 유화안정제, 점도 증가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잔탄검, 덱스트린, 덱스트란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꼼꼼히 한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무기계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있는 강물성 점증제가 여기에 속해요. 보시면 점토 점증제와 실리카 점증제로 나뉘고 있는데요.
어떤 물질 속에서 기체와 액체를 흡수하는 흡수제, 그리고 제품의 투명도를 감소시키는 펄감이나 결점을 커버하는 메이크업 제품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불투명화제, 그리고 점도 증진제, 그 유화 안정제, 이 현탁화제, 비계면 활성제는요, 고체에다가 피막을 입혀가지고 고체의 표면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계면 활성의 성분이 아닌 현탁화제예요. 그런 역할과, 그리고 앞에서 이거 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이는 가루로 된 물질이 막 엉켜서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티케이킹제로 사용돼요. 종류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무기계까지 말씀드려서 천연 고분자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합성 고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합성 고분자는요, 카복시 비닐 폴리머가 있는데요. 이 카복시 비닐 폴리머는요, 적은 양으로 높은 점성을 얻을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석유화학 점증제, 그리고 수계 점증제래요. 여기서 수계 점증제라는 말은요, 용매가 물인 용액이에요. 물 안에 점증제를 넣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크릴레이트나 뭐 폴리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나오시면은 합성 고분자 점증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피막 형성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모발 고정제, 그리고 모발을 가지런히 하는 정발제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증제의 세 번째인 반합성 고분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도당으로 된 단순 다당류인 셀룰로스의 유도체예요. 메틸, 에틸, 카복실 메틸 셀룰로스로서 안정성이 높은 결합체라고 해요. 착향제, 피막 형성제, 수성 점도 증진제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점증제의 종류인 천연 고분자와 합성 고분자, 반합성 고분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피막 형성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막 형성제는요, 고분자 필름막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모발 및 피부 또는 손톱 겉면의 피막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배합되는 원료예요. 극소량을 사용해도 모공과 주름을 채워서 고분자 필름막을 형성시킨대요. 사용감을 향상시키거나 피막을 형성시켜서 화장품이 지워짐을 방지하고 광택과 갈라짐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수용성과 수계 에멀전, 비수용성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용성에는 모발 고정제나 헤어스프레이, 샴푸 등에 사용하는 폴리비닐 피롤리돈, PVP, 그리고 메톡시에틸렌, 메틸 비닐에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계 에멀전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에 피막 형성제가 들어가 있는 에멀전 형태의 피막 형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등에 들어가 있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폴리아크릴레이트 에스터 같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수용성에는요, 네일 에나멜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나이트로 셀룰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오일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내고온성 절연 재료와 관련된 내열성, 접착제 등의 화장품에 사용이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고분자 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색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색조 화장품에 주로 배합되어 있는 색소는 피복력, 피지 분비물을 흡수하고 유분기를 제거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외선 방어, 채색 등의 역할을 한대요. 색조는요, 색깔을 먹이는 재료, 즉 색제로서 색의 감각을 주는 안료와 염료를 포함하고요. 이러한 색소는 인공색소, 타르색소, 비타르게 색소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이 밑에 팁을 보시면은 천연색소는 동식물에 포함된 색소, 그리고 광물색소는 그 자체가 색소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안정성은 높지만 색이 맑지 않고 빈, 금속이온에 불안정하며 pH에 의해 색조가 변화하거나 침전되기도 한다고 해요. 색소는요, 이렇게 천연색소와 합성색소로 나뉘고 있고요. 천연색소는 광물색소와 생치색소, 그리고 생치색소는 또 식물색소와 동물색소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되는 합성색소에는 안료, 염료, 레이크, 타르색소 등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분자 화합물에서 점증제와 피막 형성제, 그리고 색조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로써 기재원료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어요. 수성원료와 유성원료와 계면활성제, 고분자 화합물, 색조류는 기재원료, 부영제라는 것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